네가 사람 새끼냐? 그날 제 입에서 처음으로 저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. 30년이란 세월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살았던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전 남편의 뺨을 내리치기까지 했으니까요.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. 내 인생 절반을 바쳐 함께한 그 인간이 이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할 줄은.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56세, 이름은 박정희입니다.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이혼녀입니다. 제가 이렇게 유튜브 사연을 남기게 된 건 이야기 한번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예요. 남편과의 첫 만남은 26살 지인의 소개로 만나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. 지금 생각하면 너무 경솔했죠. 그땐 그 사람이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. 결혼 초반부터 고성이 오갔어요. 밥이 짜다, 반찬이 차갑다. 심지어는 TV 채널을 늦게 돌렸다고 욕설이 날아들었죠. 야이 미친 엑스야, 집구석 하나 제대로 못 꾸려?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감쌌어요.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. 너도 입이 참 싸다, 정이야. 그 말 한마디에 제 입은 또 닫혔습니다.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. 딸 하나, 아들 하나 낳고 아이들만큼은 상처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. 하지만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을 일삼았고 아이들 앞에서도 제 머리채를 잡곤 했죠.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. 근데 빈손으로 나가. 여기서 네 이름은 개뿔도 없어. 그 말이 제 삶의 낙인이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편이었어요. 정이야, 애들 엄마면 참아야지. 집 나가면 어디 가서 굶어 죽어. 참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제 딸이 울며 말하더군요. 엄마, 나도 아빠 같은 남자 만나게 될까봐 무서워.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. 이 집을 나가자.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이런 가정을 물려주지 않겠다고. 이혼은 쉽지 않았어요. 남편은 위자료 한 푼 없이 쫓아내려 했고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와 말했죠. 너 이혼하면 우리 집안에 먹칠이다. 똥 묻은 개가 뭐가 그리 당당하냐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 있던 30년짜리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어떤 대접받으며 살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? 이혼한 뒤 저는 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. 생각보다 마음이 평안했어요. 그러다 전 남편이 60대에 들어 다시 한번 제 삶을 파고들었습니다. 딸 결혼식 날이었죠. 예식장 한복판에서 그 인간은 술에 취해 나타났고 제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. 네가 우리의 인생 망쳤잖아.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. 그날 제 안에 무너졌던 분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. 조용히 하세요. 지금은 당신 인생 말고 우리 딸의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. 그러자 그 인간은 사람들 앞에서 제 손을 쳐내며 말했죠. 뭐가 네 딸이야. 내 딸이야. 이 X 같은 년아. 그 장면을 본 딸이 하객들 앞에서 눈물을 쏟았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. 엄마가 그동안 못 지켜줘서 미안해. 이젠 지킬게. 그리고 몇 주 전 시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가족 아무도 오지 않는 병원. 저는 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. 어머니, 이제 아드님은 어머니에게도 손 올리는 분이더군요. 그 말에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. 그리고 울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. 정이야. 그땐 내가 미쳤었나 보다. 네가 진짜 내 딸 같았는데. 그날
그 인간이 예식장 문을 박차고 들어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. 아, 정희, 네가 감히 내 딸을 시집 보내. 이 결혼 내가 허락 안 했어. 하객들이 술렁였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우리 딸 수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. 순간 저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. 사람들 앞에서도 어르신들 앞에서도 저는 그 남자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. 이제 그만 좀 하세요. 당신은 이 아이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조차 없습니다. 수연이 손을 꼭 잡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며 저는 속삭였어요. 괜찮아. 엄마가 다 정리할게. 결혼식이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서랍 속에서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. 그 안엔 30년 동안 남편이 저에게 해왔던 폭언과 폭력의 녹취가 담겨 있었습니다. 니녀는 사람도 아니야. 내가 네 팔자 고쳐준 거야, 알아?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이 떨렸지만 이젠 이걸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며칠 후 그 인간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. 아, 수연이 결혼식에 경찰까지 불렀다며? 진짜 미쳤냐?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.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이제 네 체면보다 내 인생이 더 소중해졌어. 뭐, 인연이? 그리고 다음 날 그 인간은 우리 동네까지 찾아왔고 놀랍게도 우리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. 정희야, 나와. 네가 얼마나 잘났나 보자.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봐줄게. 그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어 내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. 그리고 핸드폰을 들이밀었죠. 당신 지금 그 말 다 녹음되고 있어. 그제야 그 인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. 며칠 뒤 그 남자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. 그때 시어머니가 불쑥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. 정희야,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했다고? 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USB를 틀었습니다. 그 속에서 쏟아지는 욕설과 비명, 울음소리, 그리고 작은 아이의 흐느낌까지.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군요. 내가 그걸 모르고 내게만 참으라고. 그날 밤 저는 자그마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. 30년 동안 썼던 일기장. 페이지마다 참고 또 참았던 순간들,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입 다물고 버텨야 했던 그 모든 기록들. 이제 이걸 꺼내도 될까요, 어머니?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이게 제 마지막 인내의 기록이에요. 전 이제 참지 않으려 해요.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. 정희야, 나는 너한테 미안하단 말 한 번도 제대로 못했지.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. 어머니, 지금 그 말씀 30년이 지나서야 들으니 너무 아프네요.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며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. 사실 나도 내 아버님한테 그렇게 살았어.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. 시어머니가? 정희야, 나는 내가 그 집에 시집 왔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. 내가 겪은 걸 너도 겪게 될까봐. 그런데 왜 저한테 그토록 차갑게 대하셨어요? 그게 두려워서였어. 너까지 나처럼 무너지면 누가 우리 집을 지켜줄까 싶었거든. 잠시 침묵이 흐르고 시어머니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. 사진 속 젊은 시어머니의 눈빛엔 어디서 본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. 너 닮았더라. 내가 웃음을 잃던 그 나이.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정희야,
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? 어머니, 괜찮아요. 저 이제 잘 먹고 잘 자요. 그렇게 조금씩 오해의 균열은 좁혀져 갔습니다.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.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노인 우울증과 허약 증후군이 겹쳐져서 생활 돌봄이 필요합니다. 가족 중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. 오직 저만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죠. 그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. 정희야, 혹시 내 일기 내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? 네, 제 일기요? 내 마음이 30년 동안 얼마나 부서졌는지 이제라도 알고 싶어서 그래. 며칠 뒤 제가 복사한 일기장 일부를 건넸습니다. 거기엔 첫 가사 도우미를 시작하며 느꼈던 모멸감,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며 훔쳐 울던 새벽,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에 움찔했던 날들이 날카롭게 적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직접 저를 호출했습니다. 정희야, 이거 너 가져가. 그녀의 손엔 너무도 낡고 바랜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. 그건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. 저는 살며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.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. 나는 오늘도 아들에게 맞았다.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.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.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그녀도 저처럼 가슴속에 숨겨둔 말들이 있었던 거였어요.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. 정희야, 나는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란 말 해줘도 괜찮을까?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. 어머니, 이제야 진짜 어머니 같아요. 하지만 모든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그 인간전 남편은 또다시 시어머니 병원에 나타났습니다. 이번엔 병원비가 없으니 제가 내라는 겁니다. 야, 내가 좀 내줘. 우리 엄마 내가 돌보잖아. 이제 내 책임이지 뭐. 그때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. 저는 더 이상 당신 가족 아닙니다. 그리고 당신 병원비는 책임질 자격조차 없어요.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인가? 그 남자가 시어머니에게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. 병실 문을 발로 차듯 열고 들어온 그의 모습은 이미 사람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태였어요. 알코올 냄새, 찢긴 셔츠, 그리고 손에는 병원 진료비 청구서가 구겨져 있었습니다. 내가 언제 이 꼴 될 줄 알았냐? 다 너 때문이야, 엄마. 그리고는 시어머니 앞에 놓인 물컵을 내던졌습니다. 뭐든지 다 내 잘못이야.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? 어릴 때부터 네가 나만 감쌌잖아. 그 말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.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그 아들을 감싸려는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. 이제 그만해라. 그 입 좀 다물고 나가라. 뭐? 내가 내게 모든 걸 다 줬지. 돈도 시간도 내 청춘도. 근데 넌 결국 사람 하나 망가뜨렸더구나. 그는 울컥하며 주먹을 쥐고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. 지금 엄마가 나한테 손 올리는 거야? 그 순간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팔을 막았습니다. 이 병원에서 그 손 올리는 순간 당신은 끝이야. 이제 경고는 없어.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뒤로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. 정희야, 이번엔 내가 직접 말할게. 시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너 이제 정희한테 가슴을 들고 사죄하지 않으면 내 아들 아니야. 엄마가 지금 그년 편드는 거야. 그래, 내가 편들어.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야. 그 남자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. 웃기고 있네.
엄마도 그년한테 당한 거 뻔히 아는데 이제 와서 착한 척?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집 팔아서라도 너희 둘 다 내쫓았어야 했어.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날 그녀는 병실 한가운데에서 벌벌 떨며 앉아있던 환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안고 살아온 한 여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녀는 그 아들의 손등을 탁 쳤습니다. 너한테 사람이라는 단어 과분하다. 저는 그날 바로 경찰에 연락을 했고 병원 내 소란, 협박, 폭언 및 정서적 폭력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. 몇 시간 뒤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. 김진수 씨 맞으십니까? 왜요? 가정폭력 및 병원 내 위협 혐의로 진술 요청드립니다. 그제야 그의 얼굴에서 색이 가셨습니다. 설마 이것도 내 짓이냐, 정희? 그래요. 이제는 내가 안 참아요.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목소리는 유난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겁고도 단단했습니다. 정희야, 내가 이제라도 이 아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? 어머니, 우리는 다 늦은 줄 알았지만 지금이 제일 빠른 때일지도 몰라요.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. 거기엔 그가 했던 말들, 그가 남긴 상처들, 그리고 제가 하지 못했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. 나도 사람입니다. 나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고 당신 집안의 머슴도 아닙니다. 제가 말 안 하고 산 이유요?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. 시어머니 앞에 앉아 그리고 동서와 조카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내 들었죠. 그 안엔 30년의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. 노트, 사진, 녹음기, VHS 테이프, 그리고 딱 한 장 남은 통장 사본. 이건 당신 아들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. 그리고 저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. 너 내 아들 낳았다고 잘난 척 하지 마. 이 집, 이 가전제품, 이 가구 하나까지 다 내 돈으로 산 거야. 너는 그냥 밥값이나 해.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. 엄마 앞에서는 고개 숙여. 저 여자 앞에서 큰 소리 친다고? 정신 좀 차려.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들어온 게 어딘데 감히. 그 소리에 동서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. 어머니, 저게 사실이에요?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입술만 질끈 깨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계셨죠. 다음은 사진이었습니다. 제 얼굴에 붉은 멍이 선명히 남은 둘째 아이 돌잔치 전날 밤의 사진. 그날 남편은 회식하고 들어와 제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. 저는 아이를 안고 방에 숨어 울었고 다음 날 아무 일 없던 듯 돌잔치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. 그 사진을 꺼내며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. 이게 제가 참은 날들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낸 건 시어머니가 수차례 저에게 보낸 손편지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. 정희야, 우리 아들 조금만 이해해줘라. 남자들이 원래 다 그래. 이혼은 안 돼. 체면이 있지. 네가 나가면 내가 뭐가 되겠니? 그 글귀 하나하나가 저에겐 차디찬 벽이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. 그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. 처음으로 자신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. 정희야, 내가 잘못했어.